안녕하세요. 안세무사입니다. 오늘 주제는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된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. 저도 이거를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법에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간 케이스예요. 뭐 이랬을 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과연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내가 주택을 선택을 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인가? 라는 내용입니다.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주택을 과연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? 이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관련해서 누군가가 질의를 했고 다행히 세법 해석을 내려줬네요. 요 세법 해석과 관련된 사례 그리고 세법 해석이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고 요거 관련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어떻게 생각하면 선택할 수 있는 뭐 저의 개인적인 표현으로 잡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잡기술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 잡기술을 쓰면 내가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주택을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어쨌건 생애 한 차례만이라는 규정이 들어와서 이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요 세법 해석이 나온 건데 뭐 개인적인 생각에는 언젠가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규정이 없어질 때까지는 요 세법 해석이 유효하니까 관련 내용 살펴보시고 주택임대 사업자라면 참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례 한번 살펴볼게요.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.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. 이렇게 A주택이 있고요. A주택이 임대주택입니다. 당연히 요건을 갖췄겠죠. 그리고 나서 B주택을 취득을 합니다. 이게 거주주택이에요.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한 개의 임대주택과 한 개의 거주주택이 있을 때 요건을 갖추면 요 거주주택 팔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2019년에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걸로 바뀌었거든요. 그런데 이 상황에서 C주택을 취득을 합니다. 물론 사례에서는 요 B주택을 팔고 같은 날 C주택을 취득을 했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뭐 그렇게 됐을 때는 팔고 산 걸로 봐요. 그렇게 해서 C주택을 취득을 했고 요것도 거주주택입니다. 이렇게 됐을 때 하나의 임대주택과 하나의 거주주택이 있고 또는 하나의 임대주택과 두 개의 거주주택이 일시적 이주택일 때 종전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례는 이런 것 같아요. 이 B주택이 집값이 이제 조금밖에 안 오른 거죠. 집값이 조금밖에 안 올라서 이거 비과세를 안 받아도 낼 양도세가 별로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이 B주택을 거주주택 비과세로 팔기 싫은 거죠. 그냥 이 조금 내는 양도세 내고 과세로 팔고 나는 요 한 번의 찬스를 남겨두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C주택을 취득을 했고 요거는 왠지 차익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요즘처럼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시들시들할 때 싸게 샀다고 판단을 한 거죠. 그래서 이분은 나는 이 B주택에 대해서 코딱지만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나는 세금을 내고 나중에 미래에 거주주택 비과세 생애 한 차례 찬스를 내가 나중에 선택해서 쓰고 싶다라고 해서 그게 선택이 가능하냐라고 과세관청에 질의를 한 거죠. 어쨌건 거주주택 비과세를 2019년 이후로는 생애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세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어떨 것 같은가요? 이거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주택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? 이게 어쨌건 한 번의 찬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. 쭉 당겨서 사전법규제산 2023년 7월 26일에 나온 세법 해석입니다.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양도하는 주택, 거주주택 선택 가능 여부. 이 질의를 왜 했는지 제가 방금 사례를 설명을 해서 아시겠죠?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20 이게 거주주택 비과세예요. 특례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양도가액 12억 원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죠. 이것에 의해 당연 비과세되는 것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는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.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전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. 보시면 이 사람은 어쨌건 이걸 지금 팔았단 말이죠. 팔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
이 작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반드시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. 인생에 한 번 있는 필살기를 이 집에다가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는 거죠. 나는 데미지를 조금 입고 양도세를 낸 이후에 진짜 보스가 나타났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 필살기를 쓰고 싶은데 그거를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해석이 나온 겁니다. 그렇다면 제가 아까 잔기술을 하나 알려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분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? 어떻게 했으면 이거를 과세로 팔고 내가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주택을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? 뭐 저라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. 소득세법상 주택은 사람이 살 수 있으면 모두 다 주택입니다. 저기 지방에 사람은 살 수 있는데 거의 다 쓰러져 간 집, 뭐 500이나 뭐 한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집을 한 2개 정도 사는 겁니다. 2개 정도 사면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할 여지도 없죠. 애초에 3주택자가 되니까 거주주택 하나에 지방에 2개 주택이 있으니까 3주택자가 되고, 이거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안 되겠죠. 왜냐면은 임대주택에 거주주택 또는 거주주택 플러스 일시적 2주택만 있어야 되는데 지방에 2개를 샀단 말이에요. 2개를 샀으니까 이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거죠.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걸로 웃으면서 넘기고 요 지방에 있는 주택 같은 가격에 그대로 파시면 됩니다. 양도 당시에만 비과세를 받을 수 없도록 이런 주택 비스무리한 거 2개 정도 있으면 되니까요. 그러면은 받고 싶어도 못 받거든요. 그렇게 해서 나의 남은 필살기를 이 주택이 쓰지 않고 킵해서 다음 주택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. 예전에 일시적 2주택, 최종 1주택 관련해서 이런 잔기술 쓰시는 분들이 또 있었는데 요것도 세법 해석이 과거에 한번 나왔었죠. 근데 그 정도의 이슈가 될 만한 건 아니긴 한데, 만약에 거주주택 비과세를 내가 선택을 하고 싶다, 나의 다음 주택에 대해서 양도 차익 많이 났을 때 그때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런 지방에 있는 주택 2개 정도 사셨다가 거주주택 팔고 요거 같은 가격에 그대로 파시면 어차피 양도세는 안 내죠. 취득세 정도의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 1000만 원짜리 주택 사면 취득세 10만 원 나옵니다. 그 10만 원 가지고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평생에 한 번 쓸 수 있는 필살기를 킵을 할 수 있는 거죠. 이런 잔기술들이 좀 있긴 한데 이런 잔기술들이 나오는 게 규정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. 규정이 좀 이상하다 보니까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종종 나오긴 합니다. 어쨌건 여기에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거주주택 비과세 2019년에 개정된 생애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개정이 돼서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뀐다면 이 내용은 아마 예규가 삭제가 되겠죠. 오늘은 좀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졌는데 저는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와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